안녕하세요, 오승입니다. 부산에 두 번째 왔습니다. 벌써부터 웃긴가요? 오늘 진지하게 갈 건데 너무 웃지 않아주세요. 정말 진지하게 갈 거예요. 방금 앞장서서 티업을 처음 해주신 저희 이때 박혜진 사장님이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도라고 하는 양반의 고장에서 왔어요. 구속못하게 저를 티업해 주셨죠? 대단하지 않나요? 같이 함께 새벽 5시에 5시 반에 충주에서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5시 반에 출발해야 여기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늦잠을 잤어요. 파트너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5시 37분이에요. 저희는 5시 반에 사무실에 다 같이 만나서 내려가기로 했는데 리더라는 사람이 5시 37분에 우리 사장님이 저 장난치는 줄 알아요. 워낙 장난기가 많아서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저 진짜 그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13분 만에 준비를 끝내고 그래 보이죠? 대충 준비하는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서 부산에 제 시간에 내려왔습니다. 어렵게 내려왔다고 돌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족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먼저 올려주신 최충희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네, 박수 칠 타이밍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괜찮나요? 네. 어그로를 끌고 싶었어요. 어그로라는 단어 아세요? 네. 주의를 끌다, 시선을 끌다, 관종이 되고 싶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싱글즈 이번에 매거진 촬영했잖아요. 2019년도에. 근데 유튜버를 불렀는데 유튜버가 썸네일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볼 때마다 앞에 간판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목을 최대한 자극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뭔가를 연습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죠? 멍석 깔았을 때 하면 안 되는 거. 해볼까요? 네.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안 똑같으면 자연스럽게 박수를 쳐주세요. 안 똑같으면. 잠깐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많이 연습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안 되실 거고 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대하신 분이 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그 옆에 네네네. 처음 초대하신 분들이 옆에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으로 이 강의만 듣지 말아주세요. 꼭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다다음 날도 좀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 제가 부탁인데 제 강의가 첫 스타트인 게 굉장히 행운이길 바라는데 다음 강의 꼭 들어주세요. 알겠죠? 오늘 그 섣부른 판단 이게 뉴스킹이냐라는 오늘 하루 만에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그분들에게 폐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열심히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아닌데? 제가 PPT를 드렸는데 바뀌지 않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면. 저는 오수영입니다. 직업은 뉴스킨 사업가고요. 전직은 운동선수입니다. 학력은 고졸이며 병역은 4급을 나왔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출신으로서 군대를 안 갔다라는 걸 아주 멋진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안티에이징 중입니다. 제 나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몇 살처럼 보여요? 30이요? 감사해요. 23살이요? 정말 감사해요. 21살이요? 그렇게 마음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사장님 21살까지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올해 34이 됐습니다. 알아요, 그런 느낌. 제가 뭐라고 했으면서요? 안티에이징 중이라고요. 옛날 과거 사진 보면 더
과간이 아니었다라는 거. 누스킨 제품은 정말 위대하다는 걸 정말 많이 놀라실 거예요. 많이 삼촌 같아 보이죠? 네, 앞에서 이렇게 크게 웃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누스킨을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보시다시피 제가 누스킨 하는 분들 중에 좋은 피부를 갖고 있진 않아요. 알아요.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다녀봤었는데 어느 날 SNS에 올렸어요. 피부 관리를 제일 잘하는 곳을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관리실을 추천받았어요. 근데 거기를 갔어요. 근데 관리실이 아니었어요. 어떤 테이블에 이렇게 앉혔어요. 갑자기 종이를 꺼냈어요. 노란색 종이 3장을 꺼내더니 제 팔에 붙였어요. 파란색이 나오면 네 피부가 썩는 거래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누스킨을 만나게 된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나빠서 관리실을 찾아갔는데 저를 처음 소개해 주시는 분이 그쪽 연결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스킨을 만나게 됐는데 좀 이따가 뭐 피부들이 나오겠죠. 어떤 피부였는지. 그래서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제품을 사간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구매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사간다고 했는데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누스킨 몰을 통해서 그때는 어플이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 오케이, 알겠어요. 주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문해서 제품 썼는데 제품을 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우리 집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뒷공간에 배드를 깔아놨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배드, 오케이. 저를 다시 부르게 하려고, 그 자리에 다시 오게 하려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의 계량이 있었어요. 여기 그런 분 계시죠? 부산은 깨끗해요. 저희가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저를 다시 불렀고 그때부터 세뇌가 시작됐어요. 저는 누스킨은 세뇌에 대해서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 다행이죠. 정말 좋은 걸 잘 세뇌됐어요. 아닌가요? 그때 세뇌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못 누렸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세뇌를 너무 잘 시켜주셔서요. 매일같이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래서 초대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한날 강의를 한번 들어보래요. 아니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부푼 꿈이 있었어요. PGA 투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 중이었어요. 골프 쪽에 관련돼 있어서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미쳐서 계속 골프를 미친 듯이 연습하고 있는데 저희 스폰서님의 눈에 보였어요. 너가 PGA 갈 싹이 아니라는 거. 지금 와도 얘기해요. 너는 그런 데가 아니야. 넌 선수 체질이 아니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골프와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순위권 안에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비단 그렇게 좋은 삶을 살지 못해요. 운동선수도요. 결국 레슨 프로로 빠져야 돼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나 제 아는 지인들이 지금 TV에 나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상위권 안에 랭킹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별반 저희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의 구제 속에서 누스킨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들었던 강의를 이런 데서 한번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강의 내용에 정말 쇼킹한 내용이 있었어요. 마지막 거의 대부분 강사분들이 맨 마지막에 플래처트 정말 진지한 글과 함께 이렇게 쫙 올라오잖아요. 마지막 PPT에 저의 시선을 끌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PPT의 한 장면에 차 3대가 있어요. 자기 주차장을 보여줬어요. 차에 꽂혀서 사업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카랑 오프로드 차랑 벤츠 딱 3대를 딱 세워놓고 마음이 답답할 때 오픈카를 끌고 다니고 캠핑 갈 때 지프 차량을 끌고 가고 비즈니스 할 때 벤츠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삶이다. 27살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렇게 시작했어요, 누스킨은.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가 어땠냐면
제가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4급 남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히 출산도 했고요. 아이도 있고 결혼도 했어요. 근데 공익근무요원은 왜 했냐면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 남자들이 다 아실 거예요. 기흉이라는 병이 선천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골프를 칠 때마다 자꾸 폐가 터져요. 폐포가 이렇게 새면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시시 쪼개나 봐요. 근데 자꾸 저는 운동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빵 터져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터지고 이렇게 하면 터지고 그만둬야 되죠. 선천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려고 했죠? 군대 못 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정당성을 부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뉴스킨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슬럼프라는 게 왔고 슬럼프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죄송해요. 슬럼프 때문에 골프 선수를 내려놔야 될 시점이 왔던 거였어요. 그때 뉴스킨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걸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뉴스킨 뉴스킨은 어떤 일인가요? 뉴스킨 어떤 일이에요? 제가 부산에 2번째 왔어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알죠, 제가?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다는 거. 뉴스킨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지 않나? 파는 일이고, 영업하는 일이고, 제품을 전달하는 일로 다들 알고 있고, 그런 일이 맞기도 하고, 사실상. 근데 어떤 저게 있겠지만, 또 어떤 일이라고 하면 한번 고민해 볼까요? 다 같이 고민해 볼게요. 이런 일이지 않을까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일. 맞나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강사분이 앞에 와서 강의를 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럼 예비군 훈련장 가면 다 리액션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눈빛이. 제가 예비군 훈련장 다녀왔어요. 이런 일이지 않을까요? 먼저 하는 사람이 돈 버는 일. 뉴스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런 일일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못하는 일이에요. 그쵸? 이런 일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쵸? 너는 하고 나는 못하는 일이에요. 너는 할 수 있는 나는 못하는 일이에요. 뉴스킨. 그쵸? 또 하나 볼까요? 한국 시장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한국의 뉴스킨이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근데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뉴스킨은 어떤 일인지. 뉴스킨은 이런 일 아닐까요? 아메이랑 비슷한 거! 왜 이렇게 뉴스킨 이렇게 쳐다보죠? 근데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틀린 말은 거의 없다 생각해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먼저 하는 사람이 돈 버는 일일 수도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뉴스킨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는 일 아닐까요? 우리 이것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서 뉴스킨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디파트먼트 사람들이 앞에 내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가야 돼요. 지금 자유는 지금 당장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을 때 발생돼요. 처음에 저는 갔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뉴스킨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당연히 뉴스킨 해야 돼요. 출산한 지 140일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진행하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행복해요. 내 아이와 시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들도 있고, 너는 하고 나는 못하는 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어이없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시장이 뉴스킨 비즈니스로 끝났어요. 뉴스킨 비즈니스 한국 시장이 끝났나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디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선점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뉴스킨 비즈니스는 어려운 거라고. 제가 너무 공개적인 강의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느 정도 조직을 하니까 딴 데가 선점을 해보자고.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가 들릴 때쯤에 그 선점의 기회는 전혀 없는 건데 선점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뒤에 가면서 보상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너무 잘 진행하다 보면 12대 파트너, 13대 파트너가 나올 텐데 그 12대, 13대 파트너 선점 못했으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보상을 만들었는데 선점을 못하면 성공 못하는 보상이에요. 괜찮나요? 그 회사가 오래 존속할 수 있을까요? 존속 못해서 다 떠나요, 회사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진지해졌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분노에 차 있고요. 늘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매달 5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삶을 살았어요. 5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계시나요? 어떤 직업을 하는데 5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위를 봤더니 내 직업군을 통해서 500만 원을 벌고 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레슨 프로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주 5일만 일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시간이 없대요. 돈을 많이 벌어요. 매달 1000만 원, 1500만 원씩 레슨 프로, 잘 나가는 레슨 프로예요. 잘 나가는 레슨 프로는 1500만 원에서 자기 연습장을 갖고 있고 그 연습장에 회원이 약 한 140명 이상 정도 되는 쪽이어야만 그런 연습장이어야만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연습장을 운영하다 보면 시간이 없대요. 돈은 버는데 저는 돈은 못 벌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저희가 꿈꾸는 삶이 있어요. 이런 삶을 꿈꾸는 저는 제가 꿈꾸는 삶이 뭐냐면 제 와이프랑 평생 같이 여행 다니면서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희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했더니 매달 500만 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매달 500만 원만 벌었으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500만 원만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요? 너 1000만 원? 알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봤는데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에요. 제 골프장에서 만났거든요. 나 회장이에요. 나 회장. 성함이 나면 맨날 나 회장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골프장에서 단골이 있어요. 자주 참여하시는 단골분들이, 그러니까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이 계신데 유독 눈에 띄시는 분이 있어요. 골프장에 보통 이런 복장을 잘 안 오시거든요. 번거지 복장을, 그러니까 낚시를 하러 가면 딱 좋은 복장을 하고 계신 분이 골프를 치러 와요. 저희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4글자로 말합니다. 은둔고수라고 해요. 저런 분들이 골프 잘 쳐요. 이렇게 때깔내고 오신 분들이 공이 산으로 가요. 저런 분들이 오시면 진짜 은둔고수예요. 근데 이분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4번의 저희 골프장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한날은 가서 여쭤봅니다. 회장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야, 볼이나 닦어. 프로캐디니까 볼을 닦아서 놔야 돼요. 볼이나 닦아. 대답을 안 해주세요. 약간 그런 타입이세요. 장난기가 많고 그래서 볼이나 닦아 일단. 이게 예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친해서 야, 볼이나 닦아. 예. 2번째 방문을 했을 때 또 가서 물어봤어. 회장님 진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됐고 네 할 일을 해. 네 할 일을. 3번째 또 물어봤어요. 그렇게 4번, 5번을 물어보니까 그때는 이놈 근성 있네. 난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궁금하시죠? 다음 장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유롭고요. 시간을 자유롭게 쓰시면서요.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제 스폰서는 아닙니다. 대부분 또 강의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스폰서를 골프장에서 만났냐고. 아니에요. 스폰서님은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4분면이라는 거를 항상 이야기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 직장인으로 매달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인데 대부분 95%가 여기에 있대요. 맞나요?
5%의 삶이 여기에. 저는 5%의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인가요? 네. 5%의 삶을 살고 싶은데 95%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다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95%가요 5%의 돈을 나눠 먹고 있고요. 5%의 사람이요 95%의 돈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아,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살지? 나 더도 말고 매달 500만 원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연금 같은 소득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숨만 쉬어도 500만 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건데 근데 와이프와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 자신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장님이 자기가 안 알려줬어요. 왜? 쉽게 제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도 대답 안 해줬죠. 결국 이어서 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했냐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바다가 있어요. 엄청난 바다가 있어요. 여기에 정말 많은 장애물과 너무 많은 장애물들과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어요. 바다에 넘어가려고 했더니 정말 무시무시한 아기 상어가 있고요. 아, 이걸 전문용어로 오도시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루할 타이밍이에요. 아기 상어가 있어요. 이 사이에 딸이 생기다 보니 비단 그런 얘기지만 아기 상어가 연간 매출을 얼마 정도 할까요? 아기 상어가 작년 한 해 동안 1,000억 매출을 했고 아기 상어 하나로 그 중에 약 800억 가까이를 해외에서 매출했어요. 아기 상어가 있어요 여기. 그 아기 상어는 저작권 수입으로 유튜브로 벌고 있고. 근데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고 뭐만 바뀌면 넘어갈 수 있대요. 뭐요? 선물. 도구. 생각 누구예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혼날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선물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혼날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맞아. 생각. 이분이 제가 그렇게 달려들었는데도 안 알려줬던 이유가 넌 생각을 못 바꿀 것 같아서. 생각이 바뀌어야 나처럼 살 수 있는데 웬만한 여기 골프장에 있으면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오니까 얼마나 많은 캐디들이 자기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세요? 물어봤을 때 다들 그렇게 그냥 대답을 해줘도 애들이 시금득하니까 너도 대답해주면 몰라. 근데 제가 너무 끈질기게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분은 이 사업해요. 가스 충전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요즘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예전에 잘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굴려서 설치했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화하죠. 그럼 이걸 전문용어로 세 글자로 재구매라고 해요. 계속 재구매돼야 안 돼요? 계속 바꿔주죠. 자기의 네트워크적으로 펼쳐져 있는 망만 있으면 그 망 안에서 가스를 지속적으로 쓰이죠. 이분은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스 떨어지면 예전에는 이렇게 냉장고에 항상 저희 어머니도 냉장고에 그 스티커를 보고 주문하셨거든요. 삼촌 가스 떨어졌어요. 삼촌이 와서 딱 해서 설치해주고 딱 하고. 근데 가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분은 이 가스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대요. 또 다른 회장님 한번 만났었는데 그 회장님도 굉장히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차리려고 하면 적어도 2,30억은 들고 덤벼야 돼요. 제 나이가 이거 이미 기득권 세력이 이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사업군이 아니에요. 저희가 신생으로 덤빈다고 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업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매출이 많이 줄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좋죠? 있으면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회장님이 또 있어요. 제가 또 매달려가지고 부자의 방법을 배우는 회장님.
그 회장님이 뭘 하냐면 누스킨한 거 아니고요. 화장품 사업한대요. 화장품 사업을 한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생각했더니 회장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양이 줄면 다시 산대요. 양이 줄면 다시 산대요. 이런 걸 해야 된대요. 보세요. 치킨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그 치킨 성애자 있는 거 아니죠? 치킨은 무조건 1일 1닭을 해야 된다는 예전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왜요? 치킨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치킨집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화장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때요? 매일 바르죠. 안 바르면 안 되잖아요. 안 바르고 나갈 수 있는 분. 화장품 안에는 팩트도 있고 화장이라는 게 있어요. 안 바르고 나오면 안 돼요. 근데 화장품 사업이 그런 거래요. 재구매가 된대요. 재구매가. 이런 사업 아이템으로 진행을 해야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치약, 이거는 사업군은 아닌데 치약 어때요? 치약 무조건 필요하지 않아요? 치약 무조건 필요해요. 이런 사업 아이템으로 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왜? 언젠가는 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네. 아, 부자들은 아이템을 고르는 방법이 좀 다르겠구나. 좀 잘 경기 타지 않는 거로 해야 될거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경기가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화장품 회사를 차리려고 했어요. 화장품 회사를 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청년사관학교라고 한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중소기업청에서 청년사관학교라는 걸 진행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청년사관학교 가면 비즈니스를 다 알려줘요. 1부터 10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줬는데 화장품 사업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 설명을 간단하게 이 영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명품이라며 불티나게 팔리는 수입 화장품. 값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대체 어떻게 책정된 가격일까 궁금하실 텐데 수입 원가를 따져보면 너무하다 싶습니다. 최유한 기자입니다. 톱 배우를 이용한 광고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랑콤의 자외선 차단제. 이 제품의 수입 원가는 관세 6.5%를 포함해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판매가는 무려 6배가 넘는 63,000원입니다. SBS가 수입 화장품 수입 신고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백화점 판매가가 85만 원인 시슬리의 이 제품은 수입 원가가 18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일명 갈색병 에센스라 불리며 14만 5천 원에 팔리는 이 제품은 관세까지 포함해도 수입 원가는 불과 3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 여성들의 필수품이라 불릴 만큼 인기가 많은 이 제품도 수입가의 4.5배가 넘는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사를 세워 본사 제품을 직접 수입 판매하는 회사 측은 마케팅 비용과 광고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냥 들어와서 저희 뭐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판이 있어서 그 금액이 낮아서 정부는 수입 브랜드의 가격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 유통업체의 병행 수입을 허용했. 여러분 어떠세요? 뭐 배신감 이런 거는 나중에 느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었냐면 출처가 어디예요? SBS예요. SBS. 이거 하고 나서 난리 났어요. 화장품 회사가 로비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 출처는 믿을만하죠. 다른 케이블 방송도 아니에요. SBS에서 했어요. 이걸 추천을 하는 건데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화장품은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어떤 비용이래요? 광고 마케팅 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쓴대요. 화장품 회사를 차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품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광고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광고 마케팅 비용을 쓰지 못하면 화장품 회사를 재벌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놨다 집에 쌓여 있어요. 근데 모든 회사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겠죠. 광고 마케팅 비용 때문에. 홍보가 돼야 팔릴 거 아니에요. 홍보가 잘 안 되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걸 오래 보존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방부제가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회사를 차리려고 했더니 마케팅이 안 되면 끝나버리는구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나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화장품을 유통하고 싶은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오케이 됐고 생각보다 많이 됐고 화장품 장사 시작하자고. 화장품 장사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나한테만 사면 되니까. 화장품은 재구매가 되는 아이템이니까 화장품 장사를 시작하자고 해서 화장품을 제일 잘 파는 곳에 가가지고 그거 가맹점, 그러니까 가게를 차려서 나한테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한 브랜드에 가맹을 할 때 쓰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브랜드인데 그 화장품 그거 가게 하나 차릴 때 제가 그냥 견적을 받아봤는데 5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고도 쌓아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그냥 경영주가 1억 5천을 일단은 상품을 사야 돼요. 이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경영주가 1억 5천, 잘 안 보이시죠, 거기에? 거기고, 그리고 뭐 상품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다 해서 그거 빼고 보증금이랑 보증금을 1억짜리 했을 때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얼마나 봤더니 매달 한 1,200 정도를 벌 수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괜찮아요, 나빠요? 5억을 투자해서 1,200만 원을 매달 번대요. 원금 회수율을 딱 봤을 때 2년이면 내가 저기 하는 거예요. 2년쯤 돼서 1,200만 원. 요즘에 1,200만 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가면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 건 경쟁이 심할까요, 적을까요? 2년 동안 해가지고 1,200만 원 빨리 뽑아야 되는데 그 옆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뽑아요, 못 뽑아요?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돈도 없어. 아니 그걸 따지고 싶은데 5억도 없어.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의 세뇌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대요. 이런 거래요. 생산자가 200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서 총판에게 300원 뛰기를 합니다. 그럼 총판이 300원을 더 주고 500원에 사와서 100원 뛰기, 100원 뛰기, 그 소매업자가 얼마 300원 뛰기 이렇게.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해요. 뛰기. 이렇게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 어떻게 변했어요? 생산자가 했다가 홈쇼핑, 인터넷, 대형마트를 통해서 소비자가 1,000원보다 더 저렴한 금액 200원으로 살 수 있대요. 200원이야. 죄송해요. 800원에 살 수 있대요. 더 좋아야 나빠요? 소비자 입장에 좋은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여기 역할을요, 내가 할 수 있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랑 쓰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인데, 내가 여기서 유통하는 일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소득을 벌 수 있대요. 내가 대형마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려면 아까처럼 뭐 필요해요? 돈. 맞아, 대형마트를 차리려면 돈. 홈쇼핑은 나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광고하는 것도 어려워요. 인터넷 하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또 투자금이 들어가죠. 그런데 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필요하지 않대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치열해서요. 예전에는 생산자가 그나마 괜찮았어요. 왠지 알아요? 얼마 뛰기 했어요? 생산자가 얼마 벌 수 있어요? 500원에 팔면 300원 벌었죠? 근데 요즘에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쓰는 사람이 많아요? 생산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생산자가 더 많은 걸 남길까요? 더 적게 남길까요? 횡포라는 거 들어봤죠? 횡포. 여기 횡포가 어마어마하겠죠? 홈쇼핑에 올라가면 잘 팔리니까 너도 나도 홈쇼핑에 가려고 하는데 홈쇼핑에서 적당한 금액을 제시해요? 적당하지 않은 금액을 제시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예요. 그 생산자는 그때 낮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뭘 낮춰요? 생산 단가를 낮추겠죠. 결국 우리는 200원짜리도 못 쓰는 걸 수 있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생산자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생산자가 200원에서 400원을 올려도 된대요. 내가 횡포를 부릴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렇게 나오는 구조래요. 그러면 품질이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더 좋은 제품을요,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대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저만 괜찮아요? 다 괜찮죠? 근데 결국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하려고 했냐면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이 하나 또 있는데, 법률, 회계, 세무, 물류, 개발, 이걸 누가 다 해준대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대요? 마케팅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법률 신경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래, 회계는 할 수 있겠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이걸 맡기면 되겠죠? 하죠? 물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회사들이 물류에서 망해요. 재고를 어디다 쌓아요? 재고를요, 내가 쌓으면 망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세 글자로 뭘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아요.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그러니까 인식이 낮은, 인식을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류를 내가 하니까 그래. 맞지 않아요? 물류를 내가 안 하면 돼요. 물류는 누가 할 일이에요? 회사가 해주는 일이에요. 왜 그걸 뺏어와요? 저희 충주 바로 옆에 음성이라는 곳에 뉴스킹 물류센터가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꼭 가보세요. 뉴스킹 물류센터가 있어요. 가면요, 내 제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가끔씩 음성이라는 곳에 옆에 지나갈 수 있으니까 보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가끔씩 최대자 태우고 하면서 네? 물류 창고요? 틀린 말 했어요? 네, 물류 창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물류센터가 보이거든요. 뉴스킨 크게 박아놨어요. 딱 뉴스킨이라고 아주 대놓고 써놨어. 저 내 창고요. 맞잖아요. 제 창고 아니에요? 왜? 나는 거기다 안 쌌으니까. 거기다 쌓으면 전문용어 사재기 된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인식이 낮아진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물류는 회사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좋다. 너무 좋았어요. 물류를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도 개발이에요. 지난번에 부산에 왔을 때 제 강의 들어보신 분, 앞에 가서 티업 했던 분 있죠? 닭갈비 했다는 그분은 이거 자기가 다 하고 있거든요. 젊은 나이에 닭갈비 매장 유통까지 다 쳐서 16개 매장이 들어가요.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거 다 자기가 해요. 근데 요즘에 이것까지 어떻게 다 해결했대요. 어디가 해결이 안 되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된대요. 뭔가를 창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보세요. 내가 음악을 해요. 음악을 창작하는 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가서 뭐 해주지? 쉬워요, 어려워요? 과연 왜 이렇게 그 10충이, 밥충이, 3충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녁마다 고민하는 게 있대요. 그 창작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저녁에는 뭐 하지? 그만큼 어려운 개발사 누가 해준대요? 그거 회사가 해준대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 뭐만 하면 된대요? 너무 큰 장점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좋구나. 내가 굳이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해준다. 좋아. 근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회사를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회사가 있어요. 너무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 중에 저는 제 이야기예요. 왜 뉴스킨을 선택했을까요? 맞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계신데 왜 뉴스킨을 선택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대요. 안전한지 회사가. 그 회사가 안전한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점검해 보세요. 회사가 안전한지, 그 회사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그 회사는 투명한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투명한지. 투명하지 않으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투명한지, 그 회사는 신뢰성이 있는지, 그 회사가 추구하는 문화를 보면 그 회사가 신뢰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이 너무 많죠? 다른 회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뉴스킨을 선택했던 이유는 저는 뭐 유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화장품 회사로서 안정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투명한지, 신뢰성이 있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 회사들 중에
화장품으로서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화장품 회사, 안티에이징 회사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세뇌시키고 있어요. 저 스폰서님 이렇게 세뇌해 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어디 화장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화장품이라고 표현할게요. 화장품이니까 화장품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 어디 하면 뉴스킨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잘 반영된 건 연 매출 중에 화장품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화장품이라는 아이템,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아이템으로 탑 3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매개체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전국 랭킹 중에 3위, 세계 11위. 이게 증명된 거 아니에요? 난 화장품 하고 싶은데 뉴스킨이 그 중에 최고래.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를 간대요. 회사를 갈 거예요. 회사를 취직해서 갈 건데 삼성, 현대, LG 이런 회사가 있어요. 신우, 삼성 어느 회사 가실 거예요? 왜 전자를 선택하세요? 그 회사가 뭘 해주길래? 그 회사가 이걸 갖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소기업이라든지 더 작으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연봉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도 노후나 안정성이나 보장되지 않으면 그 회사 가야 안 가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언제 회사가 부도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는 회사를 연봉을 좀 덜 받더라도 대기업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 그 회사는 매출로서 반영되어 있다. 그 중에 화장품 회사로서 좋은 회사를 선택했다. 왜? 나는 아이템을 화장품으로 할 거니까. 화난 거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그래서 전 뉴스킨 선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점검해보고 뉴스킨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랬는데 그 중에 왜 뉴스킨이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킨은요 그걸 증명해낼 수 있어요. 어디가 화려해요? SKT가 화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킨은 화장품 매출에서 높아야 낮아요? 야 이런 케이스로 그 정도의 매출을 할 정도면 굉장한 제품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면 잘 팔려요 무조건.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팔려요. 굉장한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품력이 있구나. 아까 말했죠? 제품을 잘 만든다고요. 좋게 만든다고요. 뉴스킨은 재구매가 되는구나. 제 두 번째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엔 화장품 거기를 차렸는데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 사면 안 되잖아요.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네 번 사고, 1년 사고, 2년 사고, 3년 사고, 10년 사고 그래야 재구매가 돼야 제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떤 아이템이어야 되냐 생각을 해봤더니 특색이 있는 아이템이어야 되고 나한테만 사야 되는 아이템이고 어디 가서도 살 수 없는 아이템이어야 되죠. 그게 뉴스킨이 저를 충족시켰던 것 같아요. 뉴스킨은 특색 있는 아이템 맞나요? 나한테만 살 수 있는 아이템인가요? 맞죠? 뉴스킨은 어디 가서도 만약에 이런 고객님들 계세요. 잘 보세요. 나는 다른 폼 클렌징으로 씻으면 찝찝하다 손. 이런 분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저희가. 제 소비자 중에 한 분이 부산 여행 가야 되는데 폼 클렌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거 내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바디바를 5개짜리로 구매를 하잖아요. 바디바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디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게 재구매고 결국 좋은 아이템인데 나한테 안 사면 장사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뉴스킨은 근데 그게 가능한 아이템이구나. 너무 로봇처럼 분석하고 있죠?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왜 나한테 돈이 되는 거지?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뉴스킨 그런 아이템이어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나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얼마 주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보고요 피부가 좋아져서요 나를 보고 아니면 저를 보고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아져서 저를 보고 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저를 보고 뉴스킨을 한번 써보겠다고 하는 사람. 일반 회원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회원일 때 이러면요. 회원의 자격으로서 6%를 받아갈 수 있대요. 6%를 받아갈 수 있대요.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래요. 근데 저는 이 뉴스킨을 회원 자격으로 쓰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이 뉴스킨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업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겠죠, 저한테. 과연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나를 통해서 쓰는 사람이 일정 부분 매출액이 떴을 때 5에서 40%의 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대요.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런 장사를 하고 계신가 봐요. 보통 마진율이 많이 높으면 20%에서 30%의 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5에서 40%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일정 부분 매출액이 돼야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치고 장사가 수익률이 괜찮지 않나요?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차 떼고 포 떼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아는데 볼게요. 근데 이렇게 내가 장사가 잘 돼요. 돈을 좀 벌겠죠? 그러면 소문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분양을 시켜줄 수 있대요. 송파점이에요. 분양 받을 수 있겠죠? 오 사장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내가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뉴스킨 비즈니스 보상의 가장 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송파점을 분양했어요. 송파점을 보고 송파점을 보면 저 또 다른 분이 강남점을 나보고 차리고 싶대요. 괜찮지 않나요? 딱 해볼게요. 만약에 치킨 장사를 치킨 너무 맛있게 튀겼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저보고 프랜차이즈 해보겠다는 사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래서 송파점 차렸고요. 강남점 차렸어요. 근데 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또 나타나면 대리점당 5%의 캐시백을 우리가, 그러니까 5%의 커미션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요? 맞아, 이렇게 보면 놀랍지 않아요, 하나. 근데 송파점을 보고 오는 대리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주에 차렸어요. 그쵸? 이렇게 보니까 날 보고 또 올 수 있어요. 송정에도 차릴 수 있죠? 송정 여기 있죠? 해운대 있죠? 창원에도 갈 수 있겠죠? 광주에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나부터 차려지는 거 6개까지 나한테 약 5%의 로열티 커미션을 준대요. 정말 벅차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개당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수가 늘 때마다 저한테 준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저에게 마음이 떨렸던 건요. 송정이 해운대점을 차린다는 거예요. 해운대점이 창원점을 차린다는 거고 창원점이 광주점을 차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닭갈비집 프랜차이즈 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이걸 하려고 했더니요. 그 친구는 자기가 본사라서요. 이렇게 자기가 내요. 바빠 죽으려고 그래요. 미쳐버려요. 못 살려내요. 근데 우리는 송정이 해운대점을 차리고요. 해운대점이 창원점을 차려요. 알아서 분양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은 시스템만 있다라고 하면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저희 열정을 받아주세요. 근데 더 무서웠어요. 더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점이 안 차려지면 어떡하죠? 그쵸? 결국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점이 안 차려지면 어떡하죠? 돈 못 벌어요. 그쵸? 근데 뉴스킨이 작년도에 미친 짓을 했어. 그쵸? 6개만 하네요. 내가 20개, 30개를 이렇게 못 차릴 수도 있잖아요. 6개만 차려도요. 1대 6%까지 전문 용어 나왔어요. 1대부터 6대까지 다 준대요. 모르시는 분 물어보세요. 그게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나는 6개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6개 못 찾을까요? 10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뉴스킨 5년차, 6년차 됐거든요. 8개가 넘게 찾아지고 있어요. 더 많이 찾아질 수 있겠죠. 근데 6개만 찾아도 6대까지 로열티 커미션을 준대요. 이게 미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데 그 권한을 나에게 다 준대. 장사 되겠네.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저는 뭐 하고 싶은 사람? 화장품 장사. 요즘에 정말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더 내려나가 볼게요. 누스킨 사업자분들은 가끔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녁마다 잘 때 행복하지 않나요? 왜 행복해요? 내일이 기다려줘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누스킨 사업자분들 행복하지 않나요? 왜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는 이빨을 닦아요. 누군가는 샴푸를 합니다. 스킨로션을 바릅니다. 그 저한테 쓰면 줄어야 나빠요. 줄지 않아요, 양이? 그럼 또 사요, 안 사요? 잘 때마다 행복해요. 제가 워렌 버핏과 뭐가 달라요? 워렌 버핏이요, 질레트라고 하는 주식을 사고 행복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남자들은 수염이 자랄 거고 면도를 할 거니까 면도기가 재구매된대요. 제가 그분과 뭐가 달라요? 저 아침마다 행복해요. 저녁마다 행복해요. 내일 아침에 또 너로부터 파상되어 있는 나의 회원님들, 나의 주 고객님들이 내일 아침에도 이빨을 닦을 것이고 샴푸를 할 것이고 화장품을 쓸 것이고 사용량이 줄 것이고 그분들은 다시 살 것이고 또 사고 제 계속 팔려나가겠죠. 제가 생각했던 아이템은 이거였어요. 저만 설레이죠.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매달 매출이 갱신되기 시작하고 난 정말 아이템을 너무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 좋은 게 있는데 그 어떻게 하면 되지? 일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근데 일은 너무 심플해요. 이것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잘 사용하면서 공부하고 홍보하면 돼요. 그 이상도 없어요. 내가 먼저 잘 사용하면서 공부하고 홍보하면 돼요. 홍보하면 돼요. 내가 잘 쓰고 있다는 거 홍보하면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쓰겠다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대리점처럼 한번 운영을 해보고 대리점처럼 유지하려고 했더니 대략 누스킨 코리아는 아니에요. 누스킨 쪽에서 제 파트너 사인들 쪽에서 봤더니 20명의 매니아 소비자만 있으면 대리점이 유지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런 권한을 다 가져갈 수 있대요. 그러면 나는 20명의 매니아 소비자만 만들면 돼요. 요즘에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20명의 매니아 소비자만 있으면 된다고. 20명만 있습니다. 20명.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20명 없을까요? 나한테 쓸 사람. 그것만 있으면 돈 벌 수 있다는데요. 한 가게가 아까 그랬죠. 골프 연습장이 어느 정도 돈을 벌려고 하면 회원이요 140명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몇 명 필요해요? 20명만 관리하면 돼요. 매달 20명만 관리 못할까요? 제 친동생이요 헬스 트레이너예요. 헬스 트레이너인데 한 달에 몇 명을 관리하나 봤더니 30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30명의 멤버 회원을요 PT 해주고 관리해주고 PT 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도 힘들어요. 똑같이 힘든데 우리는 이게 가능해요. 20명의 매니아 소비자 만드는 법을 전달하면 아까처럼 송정점, 해운대점, 창원점, 광주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제 친동생이요. 동생을 디스해서 미안한데 한 달에 죽어라 30명을 관리해도요 매달 벌어가는 금액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저는 20명만 관리하고 그 방법을 전수했을 뿐인데 매달 해도 되나? 다 했으니까 어차피 1,000만 원도 벌어갈 수 있고 2,000만 원도 벌어갈 거 3,000만 원도 벌어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친구는 똑같이 30명 저보다 더 많은 멤버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정적인 금액을 벌고 있고 저는 그보다 적은 멤버를 관리하는데 그 적은 멤버를 관리하는 기술을 전수했을 뿐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 누스킨에서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분들은 몇 명의 매니아를 관리할까요? 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20명밖에 관리 안 하는데 그 정도의 페이를 벌어갈 수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자유죠? 그러니까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어가는 거 아닐까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지루해가고 있어요. 저만 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래요.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너무 제가 복잡하게 앞에 서두를 했던데 이런 일이에요. 그냥 내가 써서 20명의 매니아 소비자를 만들고 나서 그 매니아 소비자 마이크 꺼졌나? 매니아 소비자를 구축하는 일이에요. 너무 쉽죠? 이것만 하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누스킨은 하면 되는 일일까요? 근데 자신 있어요? 하면 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제 양력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운동선수고요. 한경은 고졸밖에 되지 않아요. 누스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요, 남들이 다 가는 군대도 못 갔어요. 근데 했어요. 그쵸? 저는요, 성별은 또 더보다 남자예요. 여성분들이 저 부러워요. 여기 남성 사업자분들 여성분 안 부러워요? 아니, 그분들은 대화 속에서 미스틱이 나가요. 그거 줘봐.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팩트를 찍어 바르고 있는데, 그거 뭐야? 괜찮네? 나 하나 줘봐. 팩트 찍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팩트를 앉은 자리에 남자들끼리 쓰면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했어요.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화장품 관련 직종 경험이 뭐예요? 내가 아니 마스카라가 눈에 바르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런 제가 했어요. 꿀피부를 소유의 유무 꿀피부예요? 알아요. 알아요. 피부가 좋지도 않았는데 했어요. 남자고요. 피부가 좋지도 않았는데 화장품에 대한 전혀 지식도 없는데 제가 했어요. 다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여기 계신 모든 여성 사업자분들은 저가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저의 특기는 버티기였어요. 아, 30대까지 버티고요. 20명의 매니아 소비자 모았는데 되겠다는 거 버텼어요. 어때요? 이런 피부로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제일 쌈박하죠? 제가 여기 있을게요. 와, 어머나 세상에.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 반전. 사업 중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피부로 가서 누스킨 써보시겠어요?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라고. 대부분 뭐라고 하시나요? 저한테요? 야, 네 피부 좀 너나 쓰라고.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이 피부로 갔을 때 누스킨 전달하면? 이런 누가 했어요? 이런 피부로도 가능했어요. 제가요, 사업을 시작하고요, 3년째 이 피부였어요. 맞아. 또 뭐 하나. 근데 매니아 소비자 20명 만들어졌을까 안 만들어졌을까요? 그런 일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타깝게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좀 만족해요. 저도 제가 좀 만족하고 있어요. 이 피부인데 여러분 이건 되는 일이야 하면 이렇게 전달했을 때 거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의 이렇게 희망 같은 게 뭐였냐면 5천만 인구 중에 20명 없겠냐예요. 20명의 매니아 만들면 되는데 이 피부로 다녔을 때요. 다들 나한테 안 쓴다고 했는데 그때 20명의 매니아 만들었어요. 저 피부로요. 5천만 인구 중에 20명 없을까? 이거 다 이 피부는 아니에요. 저와 사업을 진행하시는 모든 사업자 사장님들, 저랑 저의 팀원 사장님들은요. 다 꿀피부예요. 그분들 저보다 더 쉽게 만들겠죠. 사실은 저보다 쉽게 만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하려고 하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되는 일이라는 거. 이런 사람도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건 저는 능력이 많지도 않아요. 뭘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냥 하니까 됐어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네. 누가 누스킨을 시작할까라는 걸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누스킨을 시작할까 했어요. 거의 다 끝나갔어요? 너무 작죠? 아까 말했던 오닥오닥이라고 하는 닭갈비를 프랜차이징 하신 분이에요. 사연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닭갈비를 하면 할수록 누스킨이 정말 대단하다는 회사를 느끼게 되고 분명히 16개 프랜차이즈를 돌리면서 정말 저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종적인 꿈은 누스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아죠. 그리고 남들을 보면요. 너가 왜 누스킨을 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최상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제 파트너 사장님이에요. 저의 파트너 사장님인데요. 한 직종에 15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일을 한번 바꿔보고 싶대요. 너무 지루하대요. 그리고 그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대요.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더라고요. 오늘 왔어요. 자기는 원래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었대요. 근데 그 호주에 갔더니 너무 좋대요. 자유로움, 분방, 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걸 다시 누리고 싶대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이 해요. 근데 자기 직장에 있으니까 자기 꿈을 말리더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이렇게 우락부락한 생긴 사람이 너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해요.
남편분이 공군 중령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실에,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이미 퇴직을 하시고 연금 수령이 가능한 분이신데 현실에 결핍이 있었어요. 또 다른 뭔가에 도전하고 싶은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도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이 스킨 사업을 진행해보더라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인데 남편분이 위험 직종에 있어요. 내 남편보다, 그러니까 나 남편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한 직장으로, 아니면 내 남편을 조금 더, 그러니까 남편과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그가 그리고 오랜 기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대신 좀 더 노력해서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인데요. 제 파트너 사장님인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이와 남편과 좀 멀어졌는데 내 아이를 챙기고 싶대요. 이번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자기 꿈이 있대요. 근데 자기 아이 때문에요,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뭔가를 다시 도전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대요. 뭔가 다시 하고 싶은 나이가 있잖아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놨으면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받아주는 데가 없었대요. 뉴스킨에 갔더니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티업했던 분이에요. 직장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닫혀 있었대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매번 아이를 그냥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직장을 계속 가니까 아이가 좀 힘들어하더래요. 부모님이 옆에 있어줘야 할 자리인데 옆에 같이 있어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아이와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닌데 내 아이와 더 좋은 시간 함께 보내고 싶어서 뉴스킨 사업을 진행했어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분들은요, 앞에 희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와 나만의 꿈이라는 것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뉴스킨은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뉴스킨은 꿈도 있고요, 가는 길도 이미 거의 다 성공의 길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과 함께 근데 우리 이렇게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문화 왔는데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 안에 있으면 서로 부딪히는 직장 상사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직장 상사가 승진하면 박수 쳐요? 너무 축하드려 이래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어렵게 다이아가 됐어요. 그러겠죠? 제가 죽지 않은데요, 잘 버텨서 슈퍼 잡초맨이래요. 전 방해입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버티다 잡초를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어디 있어요? 잡초 같은 팀워크를 유지하고 있어요. 스폰서에게 신선한 잡초를 주는다고 그날 아침 새벽에 잡초를 캐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너무 분위기 좋지 않아요? 날 늘 응원해주고 나와 함께한, 맞아요, 잡초맨. 너무 행복해요.
사실 요즘에 지난 5년 동안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바라봤는데 알고 모르게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결혼도 했어요. 다행이죠. 그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 집으로 갔어요. 신혼여행을 최충이사님 집으로 갔어요. 최충이사님 처음에 당황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형제 라인이에요. 저희 스폰서님도 당황했어요. 저기로 가겠다고 하니까 세마 맞아요. 충진하는 조그만 도시에 저는 또라이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보고 싶었어요. 나의 미래를. 근데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와 멀리 살아요. 지난번에 부산을 뜨겁게 달궈줬던 폴박 사장님 너무 멀어요. 스폰서님 보러 가면 라스베가스 가야 돼요. 라스베가스 온 폴박입니다 이러죠? 너무 멀리 가야 돼요. 근데 나의 미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신혼여행을 미래 투어했습니다. 가서 친해졌어요. 나 사생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진짜 신혼여행을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제가 프로포즈를 드렸어요. 내 와이프한테 시드니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시드니로 진짜 신혼여행을 간 것 같아요. 뉴스킨에서 주최하는 석세스 트립이었어요. 가서 우리 다시 또 미래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낳습니다. 140일 됐어요. 미치겠어요. 어제는 하루 종일 아이를 봤어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아, 이런 말 했어요.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파요. 근데 돌아버리겠어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너무 행복해요. 제 와이프가 08년식에 차를 끌고 다녔어요. 정말 조그만한 차를 끌고 다녀요. 모닝이라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늘 그게 한 17만 킬로를 타니까 장고장도 너무 많고 하지만 제일 큰 건 내 와이프가 안전하게 다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와이프를 너무 그래 저 애처가요. 맞아요. 내 와이프가 너무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그녀의 차를 꼭 바꿔주겠습니다라고 약속했거든요. 차를 바꿔줬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 비루 시작하는 회사, 비루 시작하는 차를 봉고 3 진짜 아니에요. 봉고 3. 아, 제 파트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뭐 살려고 하냐고 하길래 나 비루 시작하는 차를 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BM 뭐 이렇게 아니 봉고 3 그 뒤에 사장님도 싣고 다니면서 사업할 거라고. 뼛속까지 리스킹합니다. 아, 그런 와이프랑 하는데 이번에 또 좋은 거. 저희가 충주가 되게 조그마한 도시에 인구가 20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에 저만의 시스템을 갖춘 사무실 같은 개념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사실 TR라이트를 좀 더 잘해보고 싶었어요. 뭐 이것뿐 아니라 이런 게 없어도 되는데 약간 우리가 막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3.3H나 다이어트 프로그램. 근데 충주는 너무 낙후돼,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도시락 그런 게 없는 걸. 걔 내가 만들겠다. 공간을 세워줘야겠다. 공간 하나 꾸몄어요. 이렇게 사업을 성장시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제 5년인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네. 5년 전에 빚이 1억이었어요. 제 와이프는 몰라요. 정리를 다 했고 그걸 제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오해하시지 마세요. 대표자는 접니다. 제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와이프와 저는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뉴스킨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만의 이유를 가지고 각자만의 Y를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빠르게 가진 않았지만 남들보다 탄탄하게 가려고 아니면 더 잘 가보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짧은 5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이분들 아까 처음에 저랑 약속했죠? 다음 강의 꼭 들어봐야 돼요. 4차 산업 플랫포밍이 뭐 이런 것들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저는 고졸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 저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거로 사업 진행했는데도
아까 말했죠. 제가 하면 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